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JBS 공감방송과 함께 진행하는 유혜선의 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 네, 벌써 어느덧 2017년도 새해 정유년이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새해 계획 세우실 때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우리나라 0.1%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 세무법무법인의 김명석 세무사님을 모시고 돈과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세무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0.1% 명품 세무그룹 세림세무법인의 김명석 세무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공감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신 우리 유혜선 교수님께도 무한 영광을 드립니다. 네, 우리 세무사님은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우리나라의 0.1% 부자들을 그 세무 관련 이런 업무를 많이 컨설팅도 해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부자들을 우선 많이 만나셨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예. 부자들을 어떻던가요, 부자들은? 부자들요? 네, 좀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좀 있던가요? 부자들이라고 해서 네. 5끼를 먹거나 네.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 사람은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은데 네. 다만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네. 우리 그 아우라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뭔가 좀 뭐가 있긴 네, 있죠. 부자라는 거에 대한 주체성, 자긍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나 뵀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세금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세금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분들을 통해서 저도 또 많이 배우고 네. 이렇게 했던 기회가 있었죠. 네. 좀 근성이랄까, 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하는 거랄까, 뭐 이런 거에서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좀 다르던가요? 네. 우선 그 부자들은요.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일단 생각이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뭔가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기존에 있던 어떤 시스템, 그 시스템에서 다른 뭔가를 추구하는 것들을 제가 발견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 이거를 끊임없이 자기가 지독할 정도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보통 헤비추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부자가 되기 위한 거를 계속 습관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라틴어로 하게 되면 이제 하비투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비투스. 그래서 이 하비투스가 계속해서 나는 부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내두지 않는 거죠.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을 잘게 쪼개서 시간 관리를 하고요. 시간 관리.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돈을 잘 관리하고요. 돈 그다음에 관리.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정말 잘 관리합니다. 오히려 부자인 사람들이 우리가 다가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더 이렇게 옷을 되게 수수하게 입고 네. 그다음에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정말 인생에서 필요한 얘기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다르기는 다르네요. 네. 뭐 우선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돈 관리 철저히 하고 사람에 대한 연구를 그렇죠. 철저히 네. 한다는 게 그렇죠. 일반인들하고는 굉장히 다르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세무사님은 여러 부자들을 만나면서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돈 부자, 네. 또 뭐 마음 부자, 네. 뭐 사람 부자 이렇게 3가지 부류로 이렇게 해서 부자들을 구분을 하시던데 네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선 돈 부자부터. 돈 부자요? 네. 사례를 좀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해주시면. 네. 제가 10년부터 네. 해서 그 TBC라는 그룹을 제가 컨설팅한 적이 있었어요. TBC. 네. TBC가 이제 테헤란노 빌딩주 클럽입니다. 야구네요? 네네,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그 나름대로 테헤란노 주변에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었던 그룹인데요. 네. 거기서 이렇게 하셨던 내용들이 네. 여기서 이제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그분들이 일단 돈 부자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돈이 많아요. 네, 무지막지하게 많은 돈을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예를 들자면 그 중에서 가장 그 회장님이 계신데 네. 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방송이니까 실명은 그렇죠. 네, 네. 김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이제 거의 1조 한 2천억 원 정도 되시는 오. 분인데 저희는 이제 속으로 그분을 이제 우리는 만석분이다 이렇게 부르죠. 만석분. 네, 그렇죠. 1조 원이라는 금액이 붙여놓으면 이게 상당히 길이가 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폐가 우리가 10,000원짜리 하나가 15cm니까 그러면 1조 원이면 네, 15,000kg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과 부산을 네, 31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큰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고 네. 무게만 하더라도 20톤이나 됩니다.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울 정도로 그렇게들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네.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을 우리는 돈부자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분들이 돈이 되게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많이들 사람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은 그래서 다들 부자가 되려고 네, 하잖아요. 근데 다만 그분들은 그냥 불편하다 이거 이외이지 저희는 그래 속으로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그분들은 되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네. 그거 이후에는 네. 돈이 많은 것이 그렇게 부자의 요건은 아니더라라는 걸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렇게 자기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그런 무게가 내가 조금만 돈이 자꾸 생겨도 어깨가 자꾸 이렇게 짓물러 들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신체적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키가 작아요. 그러죠? 키가 작아요. 왜일까요? 그랬어요. 네. 키가 막 크신 분들도 물론 부자가 있으신데 그분들은 대부분 키가 좀 작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체격이 되게 당당하게 하시고 당당하시고 그래서 물론 돈이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당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당당해서 돈이 있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네.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여쭤보면 돈이 많으셔서 행복하시죠?라고 여쭤보면 아니다라는 답을 해줍니다. 아니다는 답을.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더 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돈이 다가 아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 주변에서 나 주변에서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쪽인데 부자들은 그냥 자기 돈만 바라보고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 속에서 인간에 대한 조금의 배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내 주변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내가 정말 고민이 있을 때 그때 누군가한테 붙잡고 털어놓을 수 있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부자가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사람 부자다 이거죠. 나랑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 의외로 부자들이 되게 고독합니다. 고독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독할수록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왜요? 이분들은 외로우니까. 조금만 이렇게 해서 다가가서 회장님 외로우시죠? 라고 손만 한 번 잡아주셔도 이분들은 다 오픈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노하우라든지 이때까지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한 돈에 대한 지식, 정보 이런 부분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사람의 부자더라 이거죠. 사람 부자. 네, 사람 부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서 그 사람 부자인 또 회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네. 정말 그 회장님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네, 문어발 이게 네트워크로 다 돼 있어서. 네. 근데 그분한테 또 여쭤봤더니 나는 돈이 많고 사람 많다고 해서 나는 그게 부자다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까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게 마음 부자인 거예요. 마음 부자. 그래서 아니 돈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은 마음이 넉넉하지 않아요? 오히려 네. 그 부자들이 돈을 씀씀이에 대한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색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인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을 해보면 네. 옛날에 왜 뭐 스크루지라든지 네. 흥부와 놀부전에서 보통은 놀부를 나쁘다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인식들이. 네, 그런 인식들이 되게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음을 열지 않고 그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부자는 주변에 있는 마음을 내가 편하게 가지면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복이 도대체 어떤 건가요? 라는 거를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 중에서 이제 심 회장님이라고 계신데 네. 그분이 이렇게 산식을 하나 그려주시더라고요. 술 한잔 하시면서 자 이거 한번 잘 봐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식을 걸어주는데 행복은 이코르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가지고 이분들은 싶어 하는 그 것뿐에 분의 가진 것. 네.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욕망이 네. 무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밑에 있는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무한대분의 이분이 뭐 1조 원을 갖고 있던 2조 원을 갖고 있던 뭐 금액을 더 많이 갖고 있던 간에 다 제로의 수렴을 하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를 줄이는 그게 거죠.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게 어렵죠. 그 욕심을 버린다는 그 자체가 네.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럼 1조 원의 돈을 가진 사람은 뭐를 버려야 되나요? 아, 그분들은 네. 글쎄요. 돈을 그 갖고 돈을 계신 버리지는 분들은 않을 거예요. 돈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뭐를 버려야 되나요? 1조 원을 가진 1조 원을 갖고 있는 그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나만 가지고 있겠다. 네네네. 나만 쓰겠다. 욕심들을 이런 걸 버리는 거죠. 버리고. 근데 그 버리는 거를 스스로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본인들이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통 보면 경영자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인문학 살롱이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을 많이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행복, 사람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가진 거를 이렇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나눠주면서 나는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라는 거를 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에서 잠깐 봤었는데 그 서전농원에 김병호 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네. 2009년도에 카이스트에다가 300억씩 기부를 오. 했어요. 자기 돈을 그냥 쫙 기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또 그분의 그 사모님도 30억 원을 또 개차를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아직까지도 계속 뇌리에 남는데요.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네.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 와. 그래서 이 돈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부자의 반열에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지금에 있는 재벌의 우리 분들이 돈은 많이 쓰고는 있지만 네. 오히려 한국 부자보다 미국에 있는 뭐 오렌 버핏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같은 경우에 그분들은 오히려 자선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선 사업. 그래서 그 자선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신임을 얻고 마음을 얻는 거.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엄청난 부자이지만 엄청나게 자선 행위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부자들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 이제는 나와야 된다. 우리가 60, 70년대 산업화를 거쳐서 쭉 네. 오면서 이제 막 풀칠하게 되고 이제 네, 살게 네. 됐었잖아요. 네. 네, 저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만 삼시세끼를 라면으로 막 네. 어려울 때는 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짜로 시작하는 그 짜장면을 안 먹습니다. 쳐다도 안 보고. 예. 거의 뭐 네. 일주가 뭡니까? 거의 한 달 내내 그것만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는 이제 서서히 그렇게 했던 그 행동들이 네. 이제는 좀 더 자선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아니 그래서 많이 가져서 남들은 못 가져서 난린데 네. 많이 가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네. 나는 그것처럼 행복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행복하죠. 제일 행복하죠. 네, 그게 그런데 행복한 거죠. 그거를 트레이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못 하는 거죠. 못 할 수가 내놓는 없는 거죠. 예, 네, 내놓을 내가 수가 어떻게 없는 벌을 거죠.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한 네. 건데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영학에 보면 이렇게 욕구 5단계설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맨 위가 자아실현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아실현. 그래서 이 자아실현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놓음으로써 자아실현이 돼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기쁜 거죠. 네네네. 그리고 내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되게 기뻐했을 때 네. 그때가 인간의 왜 사느냐 욕구가 음. 왜 사느냐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를 네. 네, 말씀을 하셨죠. 0.1% 부자들을 관리하는 세무사답네요. 굉장히 네. 세무사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외골 쓰고 깐깐하고 좀 답답할 줄 알았는데 네. 아주 세상을 폭넓게 보시고요. 근데 부자들이 그렇게 돈을 내놓으려면은요.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모을 수도 있지만 그 돈을 버는 데는 네.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그렇죠. 이런 고객들도 네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에 올라가면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자기를 돈 벌게 해준 거에 대한 고마움 그렇죠. 이런 것만 생각할 줄 안다면 네네. 어느 선에서는 내놓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경제 활동을 함으로 네. 인해서 이 부의 개념은 네. 제로섬 게임이라고 봐요. 네네. 그래서 어떤 층에서 돈이 줄어들면
부자들은 돈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우리 이제 부자들이 돈을 벌므로 인해서 누군가 중산층이라든지 네. 밑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돈이 이렇게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본이. 그렇죠. 네. 이동한 거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 고마움.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표출을 하는 거죠. 나눔으로. 네, 표출하는 네. 거죠. 그 표출이 이제 네.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네. 이렇게 나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세무사님은 앞으로 컨설팅 하시면서 그런 거에 대한 강의나 네. 또 이런 것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기회가 되면 해야 아니, 돈에 되는데. 대한 개념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개념을 갖고 계신데 네. 우리 세무사님은 또 책도 많이 쓰시고 네. 또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뭐 세무 강의도 하시겠지만 네. 또 재밌는 강의들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것도 네. 들으시는데 네. 요즘 어떤 강의 하세요? 요즘에 뭐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이제 부자들이 보통 경매를 되게 많이 합니다. 아, 경매. 그렇죠. 그래서 이 싸게 경매- 사서 네, 싸게 사서 크게 네, 어깨에 판다고 얘기하는데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경매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일반인들도 경매는 어렵다, 뭐 접근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 경매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거죠. 경매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혹은 자본을 투여해서 이 많은 큰 아파트의 자금을 다 구입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싸게 나온 여러 가지 그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사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물을 주고 꽃을 피우고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네네. 판매하면 네.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제 부주부이신데 한 2천만 원 정도만 가지고 2천만 원 종잣돈 모으시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쉽다라고 봐요. 네, 물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마음을 굳건히 하시면 2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 시드머니는 충분히 모으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걸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빌라를 제가 갖고 있는 수를 제가 관리를 하니까 알잖아요. 네. 그래서 빌라가 지금 약 한 78채 정도가 됩니다. 그게 허락이 돼요?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게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니까 결국은 주부가 그것도 뭐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분도 아니세요. 주부가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78채 정도면 정말 빌라 한 채 1억만 되더라도 지금 78억이에요. 네. 그런 와이프를 만나고 싶네요. 근데 정말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건데 그분은 그렇게 되고 나서 그렇게 재산을 갖고 있지만 1층, 2층 중에서 빌라 쪽 있잖아요. 거기서 주변에 그 환경이 안 돼서 어린이집을 못 다니는 어린애들 이런 쪽에 이제 자기가 그 선생님들을 다 고용을 해서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해요. 네, 거기서 이제 뭐 20명씩, 30명씩 이렇게 해서 자선을 베풀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분은 정말 진정한 부자다라는 말씀을 원래 드리고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늘이 내리지 않고 그냥 돈만 알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은 네, 네. 굉장히 배가 아픈데 그쵸, 네. 그런 사람은 배가 안 아프고 예, 그쵸, 네. 너무 하늘이 내려주셔서 그렇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세금학을 조금씩 공부해 보면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 아픈 거는 배 고픈 거는 참아도 참대. 배 아픈 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랑 나랑 똑같이 벌었으면 나 똑같이 세금 내야 돼.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오히려 자기가 벌었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나누니까. 나누니까. 정말 나눔의 정신이 네, 나누니까. 있는 그러면 그 분이잖아요. 사람한테 왜 돈을 이렇게 해서 세금 적게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는 봤을 때 좀 좋은 개념이 아닌가 하는 대단하시네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세무사님 너무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는데요. 네. 아까 그 부자들은 자기 자신을 습관화시키는데 굉장히 엄격하다. 예를 들면 시간이라든지 네. 돈이라든지 네네. 사람 관리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하셨는데 네. 사람 관리를 위해서 책도 많이 보시겠죠? 네네. 네. 책은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서재를 방문 드릴 그렇죠. 기회가 있어요. 네. 근데 책을 무지막지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유행한 화두가 네. 리더는 리더다. 이러고 있죠. 리더다. 네. 그래서 많은 책을 읽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도서가 보통 인문학을 많이 읽습니다. 네. 그래서 인문학의 전체적인 내용들 네. 읽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 경영학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와인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또 교수님 또 와인 이제 와인에 아시니까 대한, 네. 와인에 대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 건강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책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한 분 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면이 이게 사면이 다 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책이 다 꽂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고전부터 시작을 해서 인문학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역사, 철학 전체적인 거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그 저기 회장님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시면 되지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냐 그랬더니 나는 책을 읽지 않으면 이 큰 부를 유지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를 배우시나요? 그랬더니 인문학은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인문학은 그래서 우리가 문학, 문사철이라고 얘기하는데 문학에서는 이분들이 배우시는 거가 상상력을 배웁니다. 자본에 대한 상상력. 문학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표시가 되는. 예를 들어서 고이저버 라빌레라. 이거를 자기는 상상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사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문학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교수님도 많이 강조를 하시지만 메타포라고 얘기하죠. 메타포, 네네. 은유. 네, 은유. 그죠? 네, 그런 은유적인 것들을 배워서 그거를 사업적인 마인드로 바꿔주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옛날에 그 초코파이라고 있었어요. 초코파이. 네네. 초코파이를 거기에다가 기존에는 그냥 마시멜로에다가 안에 이제 바깥에 케이크에다가 마시멜로가 들어가는 요거를 광고를 했었는데 책을 많이 읽었던 그 CEO는 여기 이거를 무슨 걸 뭐 어떤 개념과 끌고 왔냐면 정의라는 걸 끌고 왔어요. 네네. 정. 저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뭐 그때 유명했던 그런 그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네. 몽실언니였죠. 네, 몽실언니가 나와서 이거 드시면 정이 쌓여요. 근데 안 드실 분이 어디 계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나타내는 거죠. 요즘에 죽집도 마찬가지, 죽도 정을 나눠요. 이런 기존에 있던 옛날의 시대에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산업화 시대에서는 유에서 유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유에서 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무의 개념이 뭐냐면 이런 감정적인 변화 이런 네, 것들이죠. 네, 아주 네. 정 뭐 이런 네. 아주 고귀한 고퀄리티의 단어들 이런 단어들과 자꾸 이어주는 거. 네, 이게 네. 문학에서 얻을 수 있는 거고 네. 역사에서는 자기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동 양식.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돼? 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부자가 전체적으로 다 행동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는 어떤 행동으로 대처를 할까요? 네. 에 대한 부분. 역사가 흘러왔는 거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아. 거기서 자기는 내가 행동 방식을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철학을 배우면 그 자본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 정의 이런 것들을 철학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네. 부자는 다르군요. 그렇죠. 네. 제가 부자 그냥 다르다가 아니라 굉장히 부지런하는 네네, 이제 그렇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대표적인 결국은, 사례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신 조지 소로스 네네.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자기가 투자할 때 그런 시기를 잠깐 멈추고 네. 무슨 공부를 했냐면 철학 공부를 했습니다. 어. 동양 그다음에 서양에 대한 철학 공부를 해서 월 연봉이 이제 1억 5천만 달러가 되는 정도. 월 연봉입니다. 월급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철학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자본의 패턴, 자본의 역사 이런 것들을 안다라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자들이 왜 인문학에 열광을 하고 인문학을 많이 읽느냐는 네. 답은 내가 그거를 자본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행복,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 그 행복을 어떻게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갈 거냐라는 네. 거기 인문학에서 역할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돈 벌고 부자 되고 싶으세요? 인문학 공부하세요. 책 많이 읽으시면 네네. 예, 아니 뭐 우리 세무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부자 되는 데는 결국은 그 부에 대한 상상력은 결국은 책이나 네. 인문학적 상상력에서 네, 그 부자가 되는 상상에서 거 나옵니다. 같습니다. 네. 너무 오늘 귀한 말씀. 제가 부자들에 대해서 그냥 시샘만 할 게 아니라 네. 생각을 달리하게 그렇죠. 하는 이런 계기가 됐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사님 앞으로 미래 계획은 어떠세요? 미래 계획은 제가 아이디가 다이아몬드 777입니다. 벌써 부자의 냄새가 나네요. 다이아몬드 777인데 네.
777이 이제 의미가 네. 거기에 저의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네. 777은 70대, 네. 70대 70명의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아. 700 평의 노인 요양시설을 짓는 게 저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현재 차근차근 계획을 실현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뭐 이제 강원도 쪽이나 원주 쪽에 이렇게 하나씩 지금 현재 200평의 땅을 사놓고 있고요. 네. 그럼 옆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기부를 받아서 네. 거기다가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꼭 저는 이제 독거노인들만 아. 이렇게 해서 그분들과 70대 제가 은퇴했을 때 그분들이랑 생을 같이 보내는 거 저는 그게 목표로 잡고 진정한 있습니다. 부자의 모습을 진정한 미래의 부자의 모습을 아마 오늘 공감 방송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네. 만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미처 이 말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 거 있으시면 네. 마무리하시면서 네네. 네, 클로징 멘트 해주시죠. 네네네. 저는 이렇게 영화나 이런 부분을 되게 보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올해가 또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네네. 그런 동일한 시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공부를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또 장군이 애국자이시기도 하네요. 네, 우리 그렇죠. 세무사님. 과연 그 리더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네네. 구하게 되었을까 네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영화도 보면서 네네. 거기서 이제 틀어진 내용, 잘못된 내용 뭐 이런 부분 영화적인 상상력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멋진 대사가 저는 기억에 남아서 네. 오늘 이렇게 유해선 교수님하고 이렇게 한 네. 행동이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함께하니 좋구나라고 네. 이렇게 하거든요. 함께 하기 이 좋구나. 네, 함께하니 좋구나. 뭐 네. 기회가 되면 우리 김명석 세무사님의 이순신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기회만- 듣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마 우리 세무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고 나면은 야, 나도 부자가 멋진 부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책을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엄격하게 자기를 다스리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이것을 나누어 준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틀림없이 훌륭한 부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봄의 향기가 우리 코코스를 스치면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싱그러운 봄 맞이하시면서 돈 많이 버시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